지금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모신용시장인데요. 오늘은 이 작은 균열 하나가 어떻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도미노가 될 수 있는지 그 위험한 시나리오의 내막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 꽉 찬 영화관에 불이 났다. 출구는 좁은데 모두가 동시에 뛰쳐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지금 딱 그 꼴이 2조 달러 규모의 사모 신용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패닉이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 전에 사모신용이 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그냥 은행 말고 다른 데서 기업에 돈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사모펀드 같은 곳들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가 빡빡해지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수천 개 기업들의 생명줄이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발단이 된 펀드런 사태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첫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자동차와 빌딩 시장을 보고 이게 어떻게 파멸의 고리로 이어지는지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3가지 시나리오와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뭘 의미하는지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펀드런 사태입니다. 이 모든 일은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네, 바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겠다고 몰려들면서부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불과 몇 달 사이의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시작은 블루아울이라는 회사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였죠. 주가가 떨어지고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돈을 빼달라고 하니까 결국 11월에 환매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도화선이 돼서 업계 전체로 환매 요청이 막 쏟아졌고요. 결국 블루아울은 자산을 헐값에 팔고 나서야 정기 환매를 아예 중단해버렸고 심지어 블랙스톤 같은 거대 기업마저 몰려드는 인출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한도를 올리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이게 완전 패닉을 불러온 거죠. 이런 펀드들에서 돈 빼달라는 요청이 딱 한 분기 만에 무려 200%나 폭증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모하메드 엘 에리언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혹시 2007년 8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터졌던 베어스턴스 사태처럼 탄광 속에 카나리아가 보내는 경고신호 아니야? 하고 말이죠. 자, 금융시장의 불안은 이제 슬슬 실물 경제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균열인데요. 특히 가장 약한 골이 2군데, 바로 자동차 대출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자동차 대출 시장을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데이터가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다른 신용등급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맨 아래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신용이 가장 낮은 사람들의 연체율이 무려 15.78%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15.78%.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역대 최고치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금리는 오르고 물가도 비싸지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만 무려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00조 원에 달하는 대출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이걸 만기의 벽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거대한 빚의 장벽이 눈앞에 닥친 거죠. 이걸 못 넘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금리는 높은데 건물 가치는 폭락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국의 MFS라는 대출업체가 최근에 무너졌는데 까보니까 갚아야 할 빚이 1달러인데 담보로 잡은 자산 가치는 고작 20센트밖에 안 됐던 겁니다. 이런 폭탄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니, 자동차 대출 좀 안 좋아지고 상업용 부동산이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둠 루프, 즉 파멸의 고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파멸의 고리는 총 4단계로 적동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1단계, 돈줄이 마릅니다. 사모펀드나 은행들이 겁을 먹고 기업에 돈을 안 빌려줘요. 신용 경색이죠. 2단계, 돈이 안 도니까 기업들이 망가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3단계, 주식으로 자산이 확 쪼그라든 사람들,
특히 부유층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역부의 효과입니다. 그럼 마지막 4단계는 소비가 뚝 끊기면서 미국 경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내수가 무너지고 결국 대량 해고와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고리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은 비관론이에요. 지금 문제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결국 2008년 같은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한쪽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위기가 특정 펀드에만 국한될 거라는 제한적 위기론입니다. 그래도 고통스러운 조정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딱 이런 말을 했죠. 바퀴벌레는 보통 한 마리만 있지 않다. 섬뜩하죠? 시장의 위암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연달아 터진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경고예요. 자,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2008년의 재현입니다. 자산을 막 던지는 투매가 벌어지고 숨겨져 있던 손실들이 터져나오면서 신용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거죠. 이 패닉이 은행 시스템까지 덮치면 결국 주식시장은 대폭락하고 깊고 아주 긴 글로벌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겁니다. 다음은 중간,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인데요. 고통스러운 시장 재편입니다. 2008년처럼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대신 앞으로 한 1년에서 3년에 걸쳐서 약한 기업들이 서서히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거죠. 시스템 붕괴는 피하지만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건강한 조정이죠.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펀드들만 딱 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의 거품과 나쁜 관행을 싹 걷어내는 창조적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블랙손 같은 튼튼한 회사들이 좋은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여서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우리 투자자들과 주식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은 이미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TPG, 블루와울, 블랙스톤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의 주가를 보세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바로 보여주는 숫자죠. 자, 그럼 핵심은 뭘까요? 이번 위기는 그동안 장부상으로만 좋게 포장되어 있던 자산들의 진짜 가치를 시험하는 무대라는 겁니다. 투명성,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시장이 이거 생각보다 위험한데 하면서 숨겨진 위험에 대한 가격을 다시 매기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균열이 또 다른 거대한 금융 붕괴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일까요? 그 답은 아마도 앞으로 몇 달 안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